떡검, 표창장에 도장 찍은 건 별에 별 개작당을 해서 구라라고 밝혀내던 놈들이 지도장 찍힌 건 모른다고. 자기 직인이 찍혔는데도 모른다. 문건 자체가 원본임이 증명됐는데 지금 검찰이 조국 일가에 뒤집어 씌운 수준대로라면 사장이네는 이미 국가반란 수괴급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쿠데타는 덮은 놈도 공범입니다. 윤 춘장은 사퇴할 수준이 아니라 감방에 가야 합니다. 이제 검찰의 반박은 뭐냐면 그 불기소 처분서는 그냥 절차상 서울지검 명의로 그 처리했을 뿐이지 검사장 등의 내부 결재 절차가 거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고요. 당시 군검 합동수사단은 기존 검찰 조직과는 별개로 움직인 독립수사단이다. 그러니까 네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개입하고 관여하고 지시를 내릴 여지가 없는 어떤 조직이었다. 이런 주장인데요. 네네.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네. 위임정결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표창장 위조에 대한 공판 회부는 잘못된 것이죠.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직인을 최성해 총장을 몰랐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많은 직원들은 그거 위임정결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네. 모든 위임정결이 돼서 나간 공판 조서나 기소장들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가 아닌 두 개의 잣대로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무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검사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윤석열 현 총장과는 합수단에 파견 갈 때 한 번, 복귀할 때 한 번 이렇게 인사관과 외에는 만난 적도 없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소장께서 공개한 그 불기소 이후 통지서 네. 여기를 보면 검사장과 차장검사 결재를 이렇게 사선으로 찍 그어져 있다. 예, 저희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그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은 그거를 백지 처리했다 군인권센터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법무법인 20에서 네. 양홍석 변호사님이 참여연대와 이 몇몇을 대리해서 법률 대리인을 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20에서 이 기소 처분서를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서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 원본을 저희 어제 예. 반박 보도자를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예.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선을 지우는 게 쉽습니까? 없는 사선을 채우는 게 쉽습니까? 후자겠죠. 예. 그럼 여기에 저희가 하이트를 칠했거나 네. 조작을 하려면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검찰이 오히려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그 검찰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사실의 문제인 거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애당초 사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다. 그어져 있지 않았죠. 지금 애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선 얘기를 왜 꺼내냐면 검찰에서는 차장검사 그다음에 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으로 찍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이제 건너뛴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결했다라는 그렇죠.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 당시 어떤 수사단장의 정결사항이었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될 여지도 없었다라는 물증으로 네. 이제 사선을 제시를 한 네,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임태훈 소장은 애당초 사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다. 사선이 없죠. 예. 검찰이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4번인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에 참석을 했다면서요? 네네. 그때 회의록을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회의록이요. 네. 사실은 지금 국가안보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희를 알 수 없습니다. 예,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까? 공개도 안 되고 있고 예. 그 당시 아마 뭐 기밀 문서라서 네. 지금 청와대에 그것이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 건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이게 문제가 NSC 회의라고 한다면 국가 안보 사항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저기 기밀 문서로 지정이 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공방이 거세진다면 네네. 다시 이제 그 이전의 전례가 뭔가 예를 들어서 NLL 문건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고등법원인가요? 여기서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이거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열람을 해서 확인할 네네. 그런 필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그건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검찰의 태도를 봤을 때는 이것은 검찰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예. 일정 정도 규명을 해야 되고 작년에 여야 합의한 게 있으니까 국방위에서 하기로 한 거. 네네네. 그리고 저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일관되게 이제 네. 특검이 필요하다는 왜냐하면 군 검찰과 검찰이 모두 사건을 덮은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을 다시 검찰에게 수사를 재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초TBC 손석희입니다. 촛불혁명과 적폐청산, 그러나 누가 적폐였나? 프랑스의 대문호 알베르 카미는 사회의 악습을 탈피하려면 적어도 한 달라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지만 과연 작금의 상황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던가? 앵커 브리핑을 마칩니다.